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1위를 달리고 있는, 팟캐스트를 점령하고 있는, 저희가 팟캐스트에 이 방송을 매일매일 올리면 당연히 1등일 텐데, 올린 날하고 며칠 동안 1등 하다가 또 2, 3등으로 떨어져. 기분 나빠, 씨발. 방금 들으신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이 17대 대선에서 활약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부터 19대 출마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BBK, 나 떨고 있어. BBK 진실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정치인. 맞죠? 네. 동시에 감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시력 1년 선고받았어! 네. 나 떨고 있어서 웃음도 안 나와. 대법원 판결을 지금 4년째. 4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째. 이러다가 다음 대선 오겠어. 보통은 집행유예죠. 의원님은 실형 1년? 실형 1년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고 막탈인가요? 예. 10년 동안. 네, 끝난 거죠, 그러면. 자, 거기에 저희가 일조하고자. 빨리 판결 내려달라고. 네, 19대 출마하실까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반값 등록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매주 그냥 하는 얘기가 너무 맞아떨어져. 중수부 흐지부지 될 거야. 질질 끌다가 했는데 흐지부지 되고 있죠? 끝났죠. 네? 뭐 사실상 끝났죠. 사실상. 중수부 페이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는 북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북한 얘기 마지막으로 이거 이러다가 녹취록 깐다 이제 북한이 얘기했는데 바로 듣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다 듣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댓글 올라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 삼성이 열받았을 거예요. 갤럭시 S 안 써갖고. 중수부 얘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이 문제는 정봉주 의원이 워낙 아무 문제나 다 전문가인 척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네, 2006년에 말이죠.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도를 보니까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그거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요? 저는 반값 등록금을 그때 주장한 게 아니고 2006년 4월에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했죠. 등록금 후불제. 이제 반값 등록금 해봐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걸 결국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 원 시대 아닙니까? 2,000만 원 올리면 반값 하면 또 1,000만 원이에요. 그 대학 등록금을 못 올리게 일단 막아놓고 그다음 등록금 후불제를 해야 한다. 상한제를 하고 후불제를 해야 한다. 그렇죠. 상한제라고 후불제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근데 의원님이 교육위였어요. 교육위. 그래서 제가 등록금 후불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그래요.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정봉주 의원이 주장했던 등록금 후불제를 우리가 등록금 후불제를 만든 게 ICL이다. 뭐 취업은 그렇죠. 연계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님이 딱 한 번 국회의원 해봤는데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때까지 근데 딱 한 번 해봤는데 당시 교육위였고 그 전에 본인이 직접 또 학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교육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속속들이 업자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있다. 업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업자의 수를 다 읽고 있어.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아까 그 방송 때문에 떨려갖고 제가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지금도. 과연 제가 그때 저렇게 뛰어난 활약을 했는지.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저 방송을 어떻게 찾아냈어. 기가 막히네. 야. 아니 저희가 19대 출발을 막으려고 지금.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었고 그걸 믿고 대학생들은 투표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참 어렸었지 뭘 몰랐어
한나라당 황우영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민생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고 유상으로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무상 등록금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며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리 당에 한때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써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공식적인 용어는 등록금 인하, 완화, 방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값이냐 아니냐 반값 더 이상일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저희도 심정해요. 제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지난 2006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팀을 꾸리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5대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김영호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 등록금 법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등록금 반값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대책위 산하에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첫 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저번에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세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공약들이 나온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내 자신은 뭐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뭐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자, 그러면 오늘은 전 의원이라기보다는 전 업자로서 업계에 종사했던 전 업자로서 이 실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에이, 나 얘기하네. 자, 그럼 등록금 반값. 우선 대학이.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싸우기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우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도 그때 등장했다는 얘기도 제가 일화로 들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반값 등록금, 그 등록금 후불자는 반값 등록금이 사학법 때문에 그랬죠, 그때는. 아니, 저거 했었죠. 9등급 평가하는 등급, 수능 등급제. 그때 제가 이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을 보면서 문재인 실장하고 저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죠. 9등급으로 해야 된다.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고, 당시 교과부에서는 9등급을 우리는 처음에 9등급이 아니라 그 6등급, 7등급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능은 자격시험 정도로 격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 한 부담 빼고, 그다음 본고사 못 보게 하고, 산불 정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내신으로 다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주장을 하러 들어갔는데, 당시 교육부총리가 제 주장을 듣지 않고 사표를 던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교과부는 오히려 대학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그렇죠. 대학의 입장을 대변했죠. 대학의 입장은 가능하면 촘촘하게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등급을 많이 18등급 뭐 이렇게 막 한 15등급, 18등급 이렇게 둬서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자기들이 이제 골라가겠다고 촘촘하게 세워서 그게 이제 방안이었고, 민주당의 방안은 당시는 정봉주의 방안은 정봉주 독트린. 그렇게 하면 줄 세우기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특정한 능력만 검증하고 뭉퉁뭉퉁 그게 이제 방안이었죠. 그래서 자격시험 쪽으로만 가자. 그래서 그걸 조정하러 이제 청와대 들어가신 거잖아요. 조정하러 국무총리실에 들어간 거죠.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하는데 문재인 실장하고 이정우 정책실장이니 뭐 어쨌든 뭐 그 자리는 그러니까 당정청 소위 말해 당정청 협의회가 협의회를 했는데 교육부총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실장이 나오신 거고. 문재인 실장과 이정우. 네. 이정우 정책위 의장이. 당에서는 의원님이 가신 거고. 정책실장. 당정청 하면은 청와대에서는 지금 말한 문재인, 그리고 당에서는 의원님,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 7-8명 앉아 있었던 거죠. 토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문 전 실장을 높이 평가한 게 그러니까 교과부 장관이 그렇게 6등급으로 하면 대학을 설득 못 한다. 자기 사표 던지겠다 그래. 사표를 던지겠다. 그때 문 전 실장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표를 던지겠다 그러니까 문 전 실장이 정확히 워딩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이 사표를 던지시겠다고 했나요?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딱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사표 내세요. 문재인 짱!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막 흥분했고, 지금 그건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투려고 하는데 문 시장님이 지금 사표 내시겠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사표 내세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총리가 당황해서 급 당황해갖고 막 이렇게 조정하던. 그래서 그때 제가 문재인 실장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니, 그 교과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가셨죠. 사표 안 냈습니다. 당연하지. 사표 안 냈고. 그때는 일종의 투정이자 협박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장관들은요.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가 여당이면서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하면요. 장관들은 다 한나라당 편이에요. 대부분이. 정책이. 사상이. 그래서 맨날 우리하고 싸웁니다. 여당 시절에도. 근데 이제 그분은 사표 안 냈고. 근데 그 후속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표 내시죠. 할 때 이 문재인 실장의 어떤 이때까지 행보를 보면 왜 그러냐고 딱 설명이 나올 텐데. 문재인 실장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거기서 이걸 정부나 이런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너무 협박적으로 나왔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어린애처럼 무슨 협박이냐. 그렇죠. 이런 중요한 정책을 국가 대사를 정하고 있는데.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총리,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정봉주라는 국회의원, 이 바쁜 사람들 다 모여 앉아 있는데, 투정을 부릴 자리냐, 그렇죠.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가 무척 당황을 했고, 더 이상 말씀을 못하고, 총리가 막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싸란 양반이야. 그리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이정호 실장이나 문재인 실장도 만약에 저는 이 반값 등록금 우리가 정권을 잡고 두 가지 조건이면 반값 등록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등록금 후불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죠. 두 번째 조건은 제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인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 이 교육 문제를 철학까지 겸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아니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왜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정책을 전문했죠. 교육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정책 전문가이면서 정치까지 해서 정책 전문가인데 중요한 건 업자의 마음도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 게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업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업자가 되고 있죠. 대학이 교육기관이어야 하는데 대학이 기업처럼 움직인다. 이게 이 등록금 문제 핵심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재벌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재벌이 돈 벌어가지고 투자 안 하고 인형음으로 쟁여두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등록금 문제 요즘 반값 등록금 문제 후불제 토론해서 나와서 토론하는 것들 보면 분들을 보면 진짜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변종만 올려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연대, 고대, 이대, 특정대학 지칭해도 돼요. 적립금이 제일 많은 대학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적립금에 적립금 다 합하면 10조예요. 등록금 후불제 하는데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데 6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등록금 후불제 하면요 12조면 돼요. 근데 지난 5년간 부자금 생긴 게 90조 아닙니까? 이 90조만 갖고도 향후 8년 동안 등록금 후불제 할 수 있어요. 8년 지나면 아이들이 졸업해갖고 직장 취업해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일정 정도 수입이 넘게 되면 상환하기 시작하잖아요. 유럽 방식이죠. 유럽 방식이죠. 유럽 방식, 이 장학금 제도는 미국식 방식이고 등록금 후불제는 유럽 방식이에요. 세계에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럽 방식, 미국 방식. 미국 방식은 이미 실패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방식보다 우리는 더 나빠요. 왜냐? 더 나쁘죠. 군대 갔을 때도 이자를 내야 돼. 씨발. 고리예요. 고리. 말도 안 되는 은행 장사를 국가가 시켜줘.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자그마치 1%가 더 높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국가가 학생들이 아니지. 학부모들 돈을 털어서 은행 장사 시켜주는 게 지금 제도예요. 그리고 국가가 씨발. 그리고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증을 쓰면서 그렇죠. 대학, 은행 장사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기업이 정말 대학이 정말 기업처럼 움직일 거면 네. 그러면 국가로부터 혜택도 받지 말아야지. 보조금도 그럼요. 받지 말고 제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세금 혜택도 받지 말고. 그게 핵심이에요. 김어준 총수는 교육을 전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저는 놀라워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영화 코바디스 보셨죠? 네. 그 감독이 이런 영화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만들고, 주요, 과연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발언하고, 주요, 과연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깜짝 놀라게 깜짝씩 놀래.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을 정확하게 자랑하다가 지친다, 자랑하다가 지쳐.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네. 대학이 어마어마한 국고 보조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학은 자율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게 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네. 그때 박세일 당시 이제 한나라당 무슨 정책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네. 이른바 531 교육개혁 조치라고 하는 게 95년도에 생깁니다. 이게 교육의 신자유주의의 태동이에요. 네. 그렇죠. 예, 교육의 신자유주의의 태동. 그러니까 교육을 시장의 영역으로 놓아버리는 겁니다. 교육은 시장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은 국가 복지 차원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대학이 그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쓰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존해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존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때 박세일 사단의 막내가 누구냐면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이런 거 아무 데서도 못 들어요. 그때 박세일 사단에 우리 이제 정치권의 시체말로 박세일 가방 못질했다라고 하는 제일 막내 연구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 계보군요, 지금. 그 계보죠. 그래서 531 김영삼 정부 때 95년 531 교육개혁 조치. 그게 지금부터 16년 전인데 그때 신자유주의 교육시장 정책이 나오고 그거를 계속 승계한 게 지금의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 정책을 깼어야 되는데 이해찬 총리가 정말 훌륭한 분이 교육 정책은 확 좌우로 마음대로 흔들어버리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서서히 이것을 수정해 가야 된다. 네. 그 교육감부 장관 했잖아요. 이해찬 총리가.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그 박세일 사단에 있었는데 교육개혁 정책을 만드는데 이 양반이 교육학이 전공이 아니에요. 노동경제학인가 그래요.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그러니까 경제학자 눈으로 교육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경제학자가 왜 교육을 했냐? 경제학으로 별로 유능하지 않아서 안 팔려요.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뭐 이렇게 강의를 나갈 여력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 비례로 돼갖고 이게 왜냐하면 왜 지금 정몽주 전 의원이 이렇게 열을 받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할 때 서로 맞은편에 싸웠거든요. 맨날 싸웠는데요. 도대체 논리가 됩니까? 말빨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양반은 그때는 라이벌이었는데 라이벌이 아니었죠. 그 양반은 장관 되고 자기는 백수야. 아니 그때 보세요. 저하고 카운터 파트너 있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진수희 복지부 장관 토론에서 정봉주나와 한나라당에서 그 방송국에서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정봉주 딱 내놓으면 아무도 안 나온대. 이주호 피하지, 진수희 피하지. 옛날 얘기죠. 그 양반들은 장관이고. 저는 백수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등록금이 부족하거나 대학 운영에 차질을 빚고 그다음 대학이 좋아지는 게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그게 1, 200억이 아니에요. 수천억씩 해줘요. 그리고 세금 혜택도 주잖아요. 세금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대, 고대, 이대 같은 적립금 많은 데들 만약에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반값 등록을 하라는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냐면요. 국고 보조금을 끊어야 됩니다. 그때. 제 말이 그거예요. 이게 제일 현명한 수단이 국고 보조를 딱 끊어버리면요. 너네 받고 싶으면 받아라. 그리고 너네 학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학생들을 국가의 영역으로 놓아서 그들에게 등록금 후불제는 우리가 실시하겠다. 그런데 너네는 우리가 실시하는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의 예산과 재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없게끔 우리가 막아놓겠다. 이게 교육정책인 겁니다. 제 말이 그렇습니다. 이 대학에 주장하는 자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네. 오늘 이제 철학 공부까지 하는데 자율은요, 자율권의 줄임말입니다. 자율권. 네.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 권리거든요. 네. 권리예요, 권리.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사회책에 나옵니다. 민주주의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1이면 의무가 1이다. 네. 권리와 의무는 동등한 그람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동등해야 한다. 지금 대학은 권리는 주장을 하고 사회적 책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이 사회적 책무가 교육인데. 그렇죠. 이 자율은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에 부합될 때만 유효한 거지. 인정되는 거죠. 지금 주장하는 자율은 돈 벌 자유예요. 그럼요. 돈 벌 자유를 주장하려면 그럼 혜택을 받지 마라 이거지. 장사하려면. 한 의원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당신들이 자율 하는데 장관에게 교과위에서 자율 하는데 그 자율은 권리가 수반돼야 된다. 아니 의무가 수반돼야 된다. 네. 만약에 모든 것을 자율로 맡기면 학생들 담배 피는 걸 왜 통제를 하느냐? 학생들 이 본드하는 걸 왜 통제하느냐? 놔둬라 자율적으로 다 알아서 하게. 그런 걸 통제하는 게 의무를 강조하는 거고 의무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대학에게도 의무를 강조해야 돼. 사회적 책무. 네. 그 발언에 하니까 그냥 숙연해졌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속았어. 이제 바로 얘기 안 해. 이렇게 당하고 또 속았어. 뭔 얘기가 듣고 있었어.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진짜 대학에게 보조금을 지금 대학이 적립금이 10억이라고 하는 게요. 10조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쓰냐면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요. 쉽게 얘기해서 12억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네. 12억. 그럼 결산을 해보면 9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럼 3억이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아껴 써서 3억이 남았으니 이 3억을 2월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적립하는 거죠.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예결산을 부풀리게 합니다. 네. 뻥튀기래. 이게 대학이 그러니까 아주 동네 양아치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예전에 비자금 만들 때 방식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돈 벌 자유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재벌들이 잉여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벌이 달자야 국가 경제가 산다. 그런데 재벌이 이윤을 남겨도 지들 금고에만 쌓아놓는데 국가 경제가 무관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프레임에 자기들이 묻어가는 건데 그걸 또 국가가 막 도와주고 그 프로파간다를 도와주고 계속 재정 지원해주고 교육기관도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떡고물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거죠. 근데 적립금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적립금을 해놔요. 근데 적립금을 어디다 쓸 거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밝혀야 돼요. 교과부에다가. 네. 그런데 건축 적립금이 46%예요. 무슨 대학 건물은 지면은 금방만 무너집니까? 적립금 중에 그 10조로 따지면 4조 6천억을 건설에 짓겠다고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 보수하고 건물 보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수 집단인가 봐. 썰렁해 죽겠네. 그 다음에요. 연구 적립금은 9%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책 적립금 8%.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적립금, 정책 적립금은 합해봐야 17%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타 적립금이라고 34.9%. 그러니까 35%가 기타 적립금이에요. 이건 어디다가 쓸 거냐니까 기타. 자기들도 모르는 게 어디다 쓸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하다가 못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대학의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낙후되거나 연구시설이 낙후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건축 적립금이에요. 말고 기타 적립금은 또 35% 만들어놔. 그러니까 지금 10조 중에 3조 5천억은 기타 적립금이에요. 이거는 기타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땅을 산다든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에 과외로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대학금 등록 인상을 막아야 됩니다. 등록금 인상 막아야 되죠. 제가 그래서 등록금 상한제를 2006년 4월에 그 법안을 냈더니 교과부가 얼마나 이게 그 나쁜 놈들이냐면 이럴 땐 욕하고 그래야 돼. 근데 제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욕도 못 하는데 제가 그 법안을 내니까 전국의 대학교에다가 재단 이사회에다 쫙 공문을 보내요. 정봉주 의원이 이러이러한 입법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견해가 있으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안을 만드니 반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몰랐어요. 아니 도대체 왜 교과부가 학생들 편을 들지 않고 대학 편을 드느냐. 나중에 봤더니 교과부 국장급 정도면 다 박사입니다. 그 박사학위를 어떻게 땄냐면 석박사학위를 교과부에 지원받아서 유학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국고로. 그래서 석박사 되고 난 다음에 국장까지 돼서 퇴임을 하면 대학으로 갑니다. 다 대학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사립대학. 이 고위공직자들 특히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럼요. 자기들이 관할하는 그 해당 업종 피감기관과의 결탁이 이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감기관에 갈 수 없는 것을 연수를 한 10년 정도로 제한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말하자면 전관예우 관행. 전관예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사실은 자기들의 진로죠, 진로. 진로죠. 금감원 옷 벗고 은행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감했던 데 다 자리 봐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립대학과 교과부가 유착될 수밖에 없는 한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 지원해 주죠. 등록금 인상하는 건 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등록금 인상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110% 정도 뻥튀기 돼서 등록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낮춰야 됩니다. 네. 적정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국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면 1,000만 원대라고 한다면 1,000만 원 평균을 봤을 때 650만 원대가 적정 등록금 수준입니다. 650만 원대로 낮춰야죠. 그리고 650만 대에서 700만 원대 정도로 보고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 등록금 전문대 평균 4년제 대학교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다 쳐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너네 이런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면은 국고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불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후불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반값 등록금을 낮추고 그다음에 장학금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갈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갖고 진행이 되면서 투트랙을 가져야 돼요.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 동시에 진행되고 대학은 이제까지 쌓아놓은 적립금을 그 적립금 10억 누가 낸 줄 아세요? 10조. 지금까지 20-30년 동안 선배들이 낸 겁니다. 그럼 여기 선배들이 기꺼이 우리가 후배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내놓고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대학이 등록금 인하하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선배들 아무도 항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나갈 때 지금 또 정부에서는 배우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배우는 부모님이 됩니다. 배우가 우리 엄마 한 거예요, 진짜로. 배우 우리 엄마가 씨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놨던 등록금, 엄마 아빠가 내놨던 등록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써라.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반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매우 합당한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후불제도 유럽식으로 가야 되는 게 후불을 하면은 그럼 졸업하고 돈 내는 건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 그렇죠. 유럽의 후불제는 일단 직업이 없으면 수익이 없으면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있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취직하고 나서도 다시 일자리를 있으면 또 중지됩니다. 우리나라 마치 사채업자처럼 군대 갔는데도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경제적 여력이 생길 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액수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하니까 교과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지들이 먼저 해놓고 씹새끼들. 김 교수님 한 말씀도 안 하니까 졸고 계셔 저쪽에서. 아니 김영민 씨는 대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양대 설마저에 잘렸어. 다시 돌아가야 돼. 미래 교수입니다. 미래 교수. 등록금 후불제가 왜 모럴 해저드가 없냐면요. 대한민국의 IT 전산 정보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거에 대학 교과부에서 기껏 주장하는 게 취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받아낼 재간이 없다. 요즘 취업을 하고요. 급여를 현찰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은행 통해서 다 받죠. 세금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런 걸 하고 있으면요. 정작 한심한 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등록금 후불제가 그래서 이 등록금 후불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오늘 또 철학적인 얘기인데 등록금 후불제가 왜 나오냐? 왜 국가가 등록금을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이건 이제 우리 등록금 투자하는 학생들이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게 대학을 나오면요. 내 급여가 높아지니까 개인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개인의 수익률. 그런데 대학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대학을 나오면요.
자기 급여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사회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럽은 사회적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금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비싼 등록금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165만 원입니다. 이걸 넘게 되면 비싼 등록금에서 규제가 들어갑니다.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즉 대학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이 등록금은 대학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등록금 후불제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수익률,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통계를 들여다봐도 사회적 수익률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야 되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록금 후불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권까지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2부도 있단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촛불시 하는데 막 난리잖아요, 요새. 경찰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유럽 애들도 등록금 때문에 시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작년에. 예. 졸라게 많이 했어요. 예. 영국에서도 왕세자 그 부부 차를 공격했어요, 차를. 영국 사람들이 영국 황실 공격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차를 공격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 대학 등록금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상한제하고 있는데 그 상한 한도를 올리려고. 카드라인을 올리려고 했던 올리려고 했더니 대학생들이 몰려나가지고 5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영국에서조차. 그 외에 뭐 이태리니 뭐 독일인이 다 했어. 근데 그들의 수준과 우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도 존나게 했거든요. 예. 근데 독일은 원래 무료였잖아요. 무료였죠. 유럽이 거의 다 무상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안 되겠다. 500유로 받을게 500유로 1년에. 예. 이 500유로 해봐야 70만 원, 80만 원. 75만 원이요. 예.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독일 대학생들이 안 되고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럼요. 근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선거에서 그 주장했던 그 정치인을 다 떨어졌어. 존나게. 그래서 전부 다 그 주가 무상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 예. 이 다음 정권이 등록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그럼요. 다음 선거를 잘하라 이거야. 그럼요. 맞습니다. 예.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로 대학생들 피켓을 들고 나온 대학생들이 일정한 통계도 좀 정확하게 알고 진정한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온 건데 OECD 국가에서 등록금이 비싸다라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이 연간 165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봐야. 그러니까 이걸 넘게 되면 비싼 등록금이기 때문에 제재를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165만 원이에요. 무료인 국가들도 많죠.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165만 원 따지면 우리나라 그 국립대학은 5배가 넘게 비싸요. 사립대학은요. 자그마치 7, 8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등록금을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니고 어머니의 뼈를 깎아먹는다 해서 모골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머니의 뼈를 깎아먹는 탑이다. 모골탑. 크게 와닿지 않고요. 아니 그때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위험한 표현을 쓰다니. 사채업자죠. 사채업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채업자를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채업자보다 좀 더 격렬한 고리대금업자. 예, 맞습니다. 고리대금 사채업자입니다. 저 베니스의 상인 그 주인공 이름 누구죠? 샤르덴가요? 이게 뭐죠? 몰라요. 베니스의 상인이 뭔가 하고 했는데 베니스의 상인이 책인가요? 야설. 무식해서 얘기를 같이 못하겠어. 저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이 절대 독서를 하지 말아요. 저는 독서를 하면 상상력이 떨어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베니스의 상인 대신에 페니스의 상인이라고 야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에이씨 방송 끝내. 아니 그런데 아까 김성수님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샤일록. 네. 예.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예.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앞서서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인가 2008년도 등장할 때 그때 무상급식 즉 의무급식 때문에 정책적으로 승리한 최초의 선거였었어요. 그랬죠. 네. 6월 2일 지방선거도 사실은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 반대파의 선거였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등록금 반값이라든지 혹은 등록금 후불제라든지 대학 등록금 갖고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요. 대학생이 지금 400만이거든요. 네. 400만 시대를 돌파하려고 그래요. 800만의 부모가 있죠, 그러면. 800만이 부모가 아니죠. 부모까지 하게 되면 1200만이 되죠. 합치면 1200만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까지 하게 되면요. 2000만 시대가 됩니다. 네.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무는 정당. 지금 민주당 정책과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불만이 있어요. 네. 잘 이해를 못해. 모르는 거죠, 자기들도. 잘 모르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좀 물어봐야 돼.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빈정상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줘, 이제.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민주당 쪽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과 의지가 보인 거고 한나라당은 계속 말 바꾸게 양측의 소년이 돼버렸어요 이미. 반값 등록금은 3번째 들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한다. 이번에 또 한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이 등록금 문제를 제대로 물 수 있는 노원갑, 공릉동, 월계동 지역구로는 정봉주 의원이 출마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선거법 위반이야.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 저희가 떨어뜨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출마 전에 잡혀가도록 합니다.